지금 보고 계신 곳은 마포구 성산동의 성산시형 아파트입니다. 성산시형 아파트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 월드컵 경기장역을 끼고 있으며 수색 증산 뉴타운의 개발과 함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며 전국의 갭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0평이 11억에서 7억, 21평이 12억에서 9억, 23평은 13억에서 11억으로 하락하며 최근 부동산 분위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나도 새 아파트만 되면 에서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가 15억인데 입지는 더 나은 내가 구축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8억, 9억 하니까 자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11억, 12억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12억 주고 샀다가 몇 년만 기다리면 옆 단지 따라서 최소 15억은 될 테니 3억 차익이라는 계산입니다. 옆 단지 가격을 내가 정할 수는 없으니 결국 재건축은 처음 살 때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수익 투자를 노리는 분들은 요즘에 재건축 물건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강북지역 재건축의 대표주자 성산시형은 1986년에 지어진 3,71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건설사는 대우, 선경, 유원이었고 21평은 대우, 22평은 선경, 25평은 유원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필지임에도 평형에 따라 재건축 후에 배정받는 평형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성산시형의 호재로는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 DMC역 일대 업무지구의 확장이 있고 단점으로는 같이 가격을 이끌어간 아파트가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성산시형은 지난 6월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곧 추가 분담금에 대한 계산이 나오겠지만 요즘엔 공사비가 올라서 강남도 재건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현동과 공덕동의 신축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곧 싼 가격에 급매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공급 이슈가 대두되면서 이제 서울 안에 빈 땅은 없고 새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 신축을 얻는 방법으로 재개발 투자가 유망한 곳은 어디일까요? 재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풀고 사업을 밀어줘야 합니다. 정부의 부양 정책이 필요한데 모든 정책에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을 위해서는 침체, 하락이 심각하다라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반등이다 뭐다 말이 많은 상황에서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도 IMF 이후 부양책이 나왔고 그리고 2014년에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나왔습니다. 그때 시작된 재정비가 지금의 새 아파트입니다. 대출을 옥죄는 상황인 지금은 바닥이 아니며 시드 자산 모으며 공부하다가 정부가 적극적 부양 시그널을 내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도 민간 공급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고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긴다라는 정책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고금리, 자재값 인상으로 3에서 5년 뒤에 민간 공급 물량은 메말라 버린다는 예상이 집값을 자극시키자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사전 청약을 활성화하여 일단 수요를 잡아주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인천 계양으로 2026년 입주 목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사는 28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29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3기 신도시 물량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파트가 빵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공급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인천 계양이 입주하며 3기 신도시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다른 지역의 매수 수요도 누르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1, 2년간은 다시 상승 릴레이가 찾아오기는 어렵고 그동안은 전세로 수요가 몰리며 2025년, 26년쯤에 전세가 많이 오르고 지금의 고금리와 시장 불황이 정리가 되면 공급 부족 이슈가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고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고 확률로서 플랜 A, B, C, D를 세워야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다가올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3가지. 첫째, 3기 신도시 진행 속도. 둘째, GTX-A 개통과 BC 착공 예정일. 셋째, 구체화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 빠른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입지보다는 타이밍을 봅니다. 실거주 수요는 타이밍보다는 통근, 통학, 상권, 환경 등 입지를 봅니다. 본인의 우선순위가 투자인지 실거주인지 잘 구별해야 하며, 투자자라면 나의 자산 상태, 실거주라면 입지 분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입지는 교통 호재, 일자리 증가 등이 중요한 요소라면 타이밍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어두운 전망이 쏟아질 때, 가격이 하락할 때, 남들이 팔 때, 단기 공급이 넘칠 때 등을 노립니다. 단기 공급이라 함은 지방의 혁신도시, 3기 신도시, 역세권 고밀 개발, 순환식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1, 2년 동안 물량이 수천 세대에서 만 세대 단위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장기 시계열에서의 공급은 도시 계획에 따른 입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중장기 도시 계획은 우리나라의 인구와 경제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수립됩니다. 이러한 도시 계획에서는 인구와 공급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와 공급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인구가 1000명, 10,000명이어도 집이 수십만 채면 공급 과잉으로 집값은 떨어지고, 인구가 10명밖에 안 돼도 집이 5채뿐이라면 공급 부족이며 집값은 비쌉니다. 이처럼 사람이 준다고 무조건 집값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 인구 감소와 공급 부족의 상관관계는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타격은 기정사실이지만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도 인구 감소 타격을 받을지를 따질 때는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그것보다 집이 더 적다면 가격은 비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단백 부동산 채널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국내 경제 시황뿐 아니라 국제 경기 흐름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추이입니다. 지난 9월 미국 FOMC에서 매파적 발언이 쏟아지면서 장기 채권 금리는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급금매 매물을 중심으로 반등인가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반등장은 원래 길어도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거래량도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평균 6,000건은 하던 서울 주택 거래량이 아직도 4,000건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가격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 거래가 터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수요는 대부분 전세로 이동할 것입니다. 매매가 죽은 상태에서 전세가 힘을 받을 텐데요. 전세가 받쳐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의 매매가를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포구 성산동의 성산 시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곳 일대 입지의 간략한 특성과 서울 재건축의 앞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산 시형 아파트 가격의 흐름에서 알 수 있듯 요즘 재건축 기대주 아파트들은 가격 조정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거품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재건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전망이 반영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내 신축이 귀해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불안하며 가격이 더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든 실거주 수요든 싸게 사면 기분 좋은 것은 마찬가지니 혹시라도 이곳 서울 서부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산 시형 아파트를 관심 리스트에 추가해 두시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와 같은 아현동과 공덕동 일대 대표 신축 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체크해 보신다면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마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